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즈맨 이경구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1000명, 10,000명에 넘는 그런 재즈맨 이경구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드는 색소폰 연주자에게 마우스피스와 더불어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한 가지일 텐데요. 무대에서 리드가 말라버려서 소리가 안 난다던가, 무대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리드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드는 그래서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르면 좋은 리드는 비축해놔라, 그리고 중요한 무대에 있을 때 그 리드를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리드를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보관 방법,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날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나온 리드는 라보즈 미디엄 테너 리드입니다. 이 리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제가 색소폰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미 유명했던 브랜드인데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저는 이 리드를 쭉 써왔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리드를 끼우면 아주 편하게 연주할 수 있어서 계속 이 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리드가 들어있죠. 좋은 리드를 한번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리드를 한 장 꺼내면 제일 먼저 이 높이와 이 높이를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높이와 이 높이가 다르다면 이쪽에서 내려가는 각도와 이쪽에서 내려가는 각도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면 어느 한쪽이 더 두껍기 때문에 리드가 올바르게 고르게 진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양쪽의 높이가 같은 리드가 소리가 잘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나무의 색깔인데요. 이 나무의 색깔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뿌리 쪽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색깔이 상대적으로 연한 빛을 띈다면 그것은 어린 순 쪽, 갈대의 위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 연한 색깔이라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무가 연할 것이고요. 이렇게 색이 변한 부분이 많은 리드는 상대적으로 갈대의 밑부분이기 때문에 나무가 좀 질기고 푸석푸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 색깔을 봤을 때 너무 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색이 변한 부분이 없는 그런 노르스름한 색깔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렇게 불빛에 비춰봐서 리드의 깎임 정도가 어떻게 깎여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제 하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하트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 소리가 둔탁하고 반응성이 늦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주자가 소리가 잘 안 난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춰보면 빗살처럼 쭉쭉쭉쭉 가있는 이 나무의 심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리드가 좋은 리드고요. 그리고 깎여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손톱 모양으로 일정하게 내려와 있는 리드가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리드의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리드를 골라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급격하게 소리가 안 나는 경험들을 아마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리드가 바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물에 닿으면 모양이 변형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가처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일단 닿게 되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건조되었던 부분이 미세하게 울퉁불퉁해지면서 마우스피스와 맞닿는 면이 고르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드가 떨리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드를 고르셨다면 물에 충분히 한번 적셨다가 평평한 곳에서 한번 건조를 시킨 후에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리드를 고르셨다면 이렇게 리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리드가 평평하게 잘 보관이 되겠지요. 리드 한 상자에는 소리가 잘 나는 리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그 소리가 안 나는 리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드가 한 장이 있습니다. 좋은 리드였다고 하면 당연히 평평한 곳에서 말려서 사용을 한다면 별 무리 없이 리드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리가 잘 나지 않는 리드다, 그러면 아마 이 양쪽의 높이가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손톱 모양으로 고르게 이 면이 깎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의 하트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소리가 텁텁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근데 만약에 높이도 같고 색도 좋고 그리고 하트도 그다지 두껍지 않으면서 손톱 모양으로 고르게 깎였는데도 소리가 잘 안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리드의 테이블 부분이 고르지 못해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커터 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리드의 테이블 부분을 살짝 갈아내는 것입니다. 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갈아내 주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루가 여긴 많이 묻어 있고 여긴 좀 덜 묻어 있고 이런 식으로 묻어 있죠.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한번 살짝 갈아내게 되면 불규칙적인 면이 살짝 갈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완전히 밀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잘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잘 안 난다 싶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던 경험이 많았고요. 하지만은 좋은 리드, 내가 딱 맞는 리드를 골랐을 때의 수명만큼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그래서 연주 직전에 보통 리드를 적셔 놓고 캡으로 닫은 다음에 넥 파우치 안에 리드를 넣어 놓습니다. 자, 잠시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리드를 잘 적신 다음에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캡으로 닫은 다음에 여기 있는 수분이 안 날아가게끔 이렇게 파우치 안에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주 직전까지 그 리드가 마르지도 않고 이 안에서 수분을 머금은 채 잘 대기하고 있겠죠. 연주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캡을 닫아 놓은 다음에 이 파우치를 이렇게 끼워 놓으면요, 이제 수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연주가 끝날 때까지 리드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최적의 상태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우치를 강추하고요. 제가 유학을 할 당시에 리드에 정말 민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리드 세팅이 정말 두꺼운 그런 세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리드 한 박스를 열고 그리고 그 모든 리드를 용기 안에 이렇게 넣어 놓고 물을 반 정도 채운 상태로 뚜껑을 덮어서 그렇게 갖고 다녔었습니다. 첫날은 리드를 꺼내서 쓰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꺼냈는데 엄청난 곰팡이가 껴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용했던 리드를 물에 씻어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나무에 큰 변형을 오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저희 선생님인 스티브 윌슨 선생님에게 여쭈어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리드 보관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좋은 리드를 골랐다면 속이 잘 안 보이는 맥주병 같은 그 갈색 그 플라스틱 약병에 밑부분에 스폰지를 얇게 썰어서 깐 다음에 구강 청정제를 살짝 부어서 세균 번식을 막고, 그리고 적당한 그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스폰지를 적셔서 그렇게 뚜껑으로 닫아갖고 보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매일 연주를 하시는 분이나 리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연주를 하자마자 그냥 악기통 속에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넣어버리시고 다음 연주 때까지 안 열어보시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리드의 보관은 리드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으니까요. 연주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척을 한 다음에 평평한 곳에 말려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리드를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드는 파일드 리드와 언파일드 리드로 나뉘는데요. 자, 언파일드 리드는 이렇게 이 부분만 칼로 깎아낸 반면에 파일드 리드는 자, 이 끝부분을 살짝 까냈죠. 단순히 이 부분만 까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파일드 리드는 이 하트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언파일드 리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고 어둡고 균형 잡힌 그런 소리에 어울리기 때문에 보통 클래식 음악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하트, 이 가운데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리드의 진동이 언파일드 리드에 비해서 자유롭지가 않겠죠. 보통 그래서 재즈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언파일드 리드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유가 좀 더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밴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표현이 더 자유롭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파일드 리드로 재즈를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음색이나 좀 더 안정적이고 묵직한 톤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클래시컬한 사운드, 이런 소리를 원하신다면 파일드 리드를 추천드리고요. 메탈 마우스피스의 얇은 파일드 리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색다른 음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세틱 리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진 리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리드에 비해서 소리가 좀 세고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쿠스틱한 음악에는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리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션을 할 때 알토, 소프라노, 테너를 모두 세워놓고 연주를 하다가, 보통 테너를 많이 연주한다 치면 중간에 1시간 뒤에 알토를 갑자기 연주해야 될 상황이 있다. 제가 1시간 동안 테너를 연주하는 동안에 알토 리드는 다 말라버리겠죠. 잘 아시겠지만 무대 조명은 굉장히 세고 그리고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가 금방 말라버리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인공적인 리드를 한 장을 껴놓으면 수분과 관계없이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따뜻한 소리나 그리고 어쿠스틱한 그런 사운드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악기를 동시에 연주해야 될 상황에 아주 유용한 리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드를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런 리드를 한 장씩 갖고 있으면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리드를 한 장씩 갖고 다닙니다. 보통은 세션 때 많이 사용하고요. 이 회사는 레제레라는 컴퍼니인데 이 리드는 한 장에 뭐 한 28,0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즈맨 이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